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순한 연애 예능의 한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감정과 관계, 그리고 오해와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한 사람의 입장을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나는 SOLO 31기 관련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철과 옥순 사이에 은밀한 관계설이 퍼지고 있고 그 중심에서 영호가 예상치 못한 감정적인 상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확산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단순한 삼각관계의 흥미로운 소재로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관계를 소비하는 방식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오해의 구조를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떠도는 내용들은 대부분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출연자들의 행동과 장면들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해석하고 추측하면서 만들어진 흐름에 가깝습니다. 예능이라는 특성상 사람들 사이의 감정은 편집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작은 표정 하나, 짧은 대화 하나가 과하게 확대 해석되기도 합니다. 상철과 옥순 사이에 어떤 특별한 기류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생겨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해석들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마치 사실처럼 굳어져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늘 중심에 놓인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상황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감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시청자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마치 조용히 상처를 받는 인물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는 방송된 장면만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감정이입을 통해 이야기를 완성시키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피해자, 누군가는 가해자처럼 역할이 나뉘어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야말로 요즘 예능 콘텐츠 소비 방식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석해서 만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해석이 빠르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 긴장감, 미묘한 감정 변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 구조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흥미로움이 과해질수록 실제 사람들의 감정과 현실은 쉽게 소비되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화면 속 이야기와 실제 사람의 삶을 구분하는 균형 감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타인의 관계를 바라볼 때, 특히 공개된 콘텐츠 속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이며 그 일부를 기반으로 만든 판단은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서사로 정리될 수 없고 그 안에는 각자의 사정과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미롭게 바라보되 쉽게 단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소비하는 우리의 시선이며 그 시선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세 사람 사이의 감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관계 서사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발달한 환경에서는 한 번의 장면, 한 번의 대화가 전체 서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더 이상 방송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해석 속에서 계속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SOLO 31기라는 프로그램 역시 기본적으로는 개인들이 자신의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예능입니다. 하지만 리얼리티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완전한 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가 존재하고 편집이 존재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그 일부를 통해 전체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은 점점 더 강하게 투영됩니다.
이번에 불거진 상철과 옥순의 관계설 역시 그런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정보의 공백이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할 때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자신의 경험과 감정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내용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하나의 진실처럼 보이는 이야기로 굳어지게 됩니다. 특히 감정이 개입된 이야기일수록 그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차갑게 보였다. 누군가의 말투가 애매했다. 이런 아주 작은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큰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